자, 관계사 보겠습니다.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일단 예문 하나 뽑아볼게요. 자, 스티브는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어떤 질문? 내가 했던 질문.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 문장은 뒤에 문장 원래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자, 스티브는 같은 질문을 물어봤다는데 나는 그 질문을 물어봤다. 이게 두 문장이 있었는데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question하고 question 똑같죠? 똑같은 걸 뺍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연결해 줍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ask 대신에 did를 지금 쓴 것 뿐이고요. 똑같죠? 이것도 봐보세요. 소녀는 원했습니다. 장난감, 어떤 장난감? 쇼핑몰에 전시가 되어 있던 장난감. 이건 원래 여기 뭐가 있었냐면요, 이시 있었어요. 좀 똑같죠? 빼고 전시가 되어 있던 장난감을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의 관계대명사 역할인데 이거 우리 표를 외워줘야 돼요. 우리가 방금 꾸밈받았던 명사 있죠? 얘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었을 때 목적어를 뺐으면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빠졌다면 주격이라고 그래요. 소유격이 빠지면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소유격은 뭐 그의, 그것의, 그들의 이런 것들 소유격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이면 후, 소유격이면 후즈, 목적격이면은 whom인데 그냥 who를 쓰기도 해요. 사물 또는 동물이었을 때는 which를 쓰는데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기도 하고 of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of which는 좀 더 설명해줄게요, 나중에. 그리고 선행사가 뭐가 오든 간에 주격이나 목적격은 대시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대시되는 거죠. 소유격은 따로 대수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선행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things that 하면은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데 the things that하고 똑같은 표현이 what이에요. 다시 말해서 what은 어떤 느낌이냐면 what 자체가 선행사이자 동시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이랑 똑같은 기세가 빠져요. 그리고 이 what 뒤에 있는 게 what을 꾸며줍니다. 근데 what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 끝나고 해요. 얘네들은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형용사로 보고요. 얘는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로 봅니다. 그 차이예요. 이 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주로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that 쓰는 경우는 선행사, 꾸밈받는 명사의 최상급, 서수, thing, all, no, the same, the only 같은 게 있을 때, 뭐 the very 이런 게 있을 때 씁니다. 이때 very는 뜻이 바로 그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명사를 강조할 때 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면 이게 보면은 여기 동사 역할이잖아요. 주어가 원래 이시 있다가 빠졌습니다. 왜? 주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빠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토이랑 똑같기 때문에 뺀 거죠. 그래서 뺐기 때문에 A를 맞춰줄 때는 A랑 뭐 맞추는 거야. 어토이가 단수면 was, 복수면 were 써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요, 봐보세요.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그는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더송 겹치니까 이걸 뺐어요. 관계대명사 여기다 뭘 썼어요? 대시나 위치를 썼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때 to는 놔뒀죠, 여기다가. 근데 보니까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을 뺐잖아요. 이럴 때는 전치사를 앞으로 꺼낼 수가 있거든요. 꺼내지 않을 때는 that도 되고 위치도 되는데 꺼내면 that은 안 돼요. 위치만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앞에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전치사를 앞으로 꺼냈어요. 이때는 that이 안 되고요. who도 안 돼요. who만 돼요. 왜냐면 전치사는 뒤에 목적 격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who만 됩니다. 사물일 때는 전치사 위치, 사람일 때는 전치사 whom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여기 나와있죠. that은 쓸 수 없다가. 일단 여러분 지금 빨리 지나가 버려서 좀 어려울 텐데 다시 설명하자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who나 which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who나 which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들은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랑 똑같은 명사가 뒤에 빠져요. 이게 만약에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소유격이 빠지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어 빠지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가 뭐가 있다고? who나 whom이나 which 또는 뭐 whose 이런 종류들은 뒤에 이제 똑같은 게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통 명사죠. 이해되시죠? what은 뭐라고요? what은 what이랑 똑같은 게 빠져서 얘가 이걸 꾸며줘요.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자,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한 문장 쓰래요. 봐볼게요. 천천히.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명사랑 겹치는 명사를 빼주면서 애가 이걸 꾸며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면 그 영화는 터칭, 감동적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난번에 봤다. 겹치는 명사가 뭡니까? it이죠. it을 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더 무비는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which를 쓰든지 that을 쓰든지 써서 이 전체를 move t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the movie which를 써볼게요. which we watched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last night 그럼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써줘야 되겠죠. was touching.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여기에다가 it을 왜 안 쓸까요? it을 쓰게 되면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밤에 그것을 봤다. 그 영화.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없어야만 우리가 지난밤 봤던 영화가 되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꾸며줍니다. 알겠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아래 거 나는 남자랍니다. 어떤 남자? 그가 선생님이랑 말하고 있었다. 꾸며주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안 빼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he잖아요. he를 빼줘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일 때는 뭘 써요? who를 써요. 그래서 답은 the man who is talking with my teacher.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 잘 찾아야 돼요. 똑같은 거 찾아서 빼주고 앞에 있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 which를 쓰거나 who를 쓰거나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죠? 제일 쉬운 거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 which. 오케이? 근데 이제 whom을 쓰는 경우는 목적격일 때는 whom도 되긴 해요. 하지만 who도 되니까 일단 who로 외우시면 돼요. 자, 3번 봐볼게요. 여러분 3번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 내 옆집에 사는 여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리브가 맞냐 리브스냐가 맞냐를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는 게 누구죠? 레이디죠. 여기 원래 이거랑 똑같은 she가 있었어요. she가 있었다가 왜 뺐냐면 똑같으니까 뺀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동사면 이게 주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똑같은 게 빠진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더 레이디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플러스 리브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수일치는 설행사를 보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 테이블에 있는 책은 내 엄마 거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테이블에 있는 게 뭐예요? 책이잖아요. 이게 주어나 마찬가지죠. 여기 주어가 지금 있었다 빠진 거거든요. 똑같으니까 books 복수니까 자,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 원래 be fond of는 뜻이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의 수거인데 이 fond of 다음에 it이 있었어요. it이 지금 move랑 똑같아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뺐어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 of를 앞으로 꺼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of가 뒤에 있다면 which를 쓰든 that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다 됩니다. 근데 of를 앞으로 꺼냈을 때는 이거는 관용적으로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그냥 that을 안 써요. 알겠어요? 뭐라고? 전치사 플러스 관대 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때는 which나 whom만 써요. 이해되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뭘 쓴다? whom만 써요. whom. who도 안 써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래 거 봐볼게요. 여러분 또 나와 있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그들이 말한 여자다. 이건 원래 여기 오브가 있었고 오브 허 이런 식이었다가 더 우먼이랑 겹치니까 허를 뺐어요. 오브가 남았죠. 앞으로 꺼냈습니다. 그러면 that을 못 쓴다고. 사람일 때는 뭐만 된다고? whom만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좀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모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은 언제 하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우리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빠진 경우, 다시 말해서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문제 빠진 명사가 목적어일 때 이 말이에요. 동사나 전치사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비동사가 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략, 한 번에 생략. 원래 이제 비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생략이 안 돼요. 근데 동사랑 같이는 생략할 수 있어요. 비동사랑 같이는. 이것 또는 이것입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꾸며주잖아요. 근데 클럽이랑 똑같은 게 여기에 it이 있었다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장에서 뭐였어요? 주어였죠, 주어. 이거 생략이 안 돼요. 목적어만 생략돼요. 보세요. 최근 책인데 그녀가 사준 책입니다. 그녀가 샀는데 뭘 산 거야? 그것을 산 거지. 이게 목적어였어요. 빠졌잖아. 이게 목적격이라거든요. 이때 생략하는. 그 다음에 최근 책인데 어떤 책?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꾸며줬죠. 꾸며주는데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이때 위치 생략 안 돼요. 하지만 위치 원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리턴 보이죠? 리턴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돼도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아,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도 잘 나와있죠, 여러분. 그 다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이거는 이걸 바로 꾸며줬죠. 얘는 끊어줬죠. 어떤 거냐면 봐봐. 그녀는 선생님이 된 2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들이 총 몇 명일까요?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이 된 아들은 2명인데 뭐 농부가 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안경 맞추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된 아들은 2명이란 소리야. 이해되죠? 총 몇 명인지 모르고 아들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아래 거 봐보세요. 컴마를 찍어버리면 그녀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얘는 진짜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된 아들이 2명이다 라는 뜻이고, 얘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들은 선생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아까쯤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후나 위치나 hum은 대수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컴마를 찍어버리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대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대시 많이 되잖아요. 후도 되고 흠도 되고 위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뭘 내냐면 대시 안 되는 경우를 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수를 주로 쓰는 경우를 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운 적이 있었죠. 생략할 수 있는 거 밑줄을 끄라고 했는데 생략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일단 hum은 여러분 무조건 뺄 수 있죠. 왜? hum은 무조건 목적격이거든요. hum은 주격이 없어요. 주격, 소유격이 없고 목적격이 있어요. 아까 앞에 표를 참고해 보세요. 사람이면서 목적일 때만이죠. 그래서 그래도 보자면은 여기 주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내가 지난주에 만난 남자, 목적어였던 힘이 빠진 거기 때문에 생략하는. 그 다음 이거는 뭐 쉽죠? 후이즈는 무조건 생략 가능이니까 관대 플러스 비동사, 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는. 그 다음 이것도 꾸며주는데 꾸며주잖아요. 근데 그녀가 산 게 뭐야? 컴퓨터야. it이 있었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생략하는. 할 수 있겠어요? 자, 계속적 용법 해석하래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해석할 때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컴마 위치라든가 뭐 컴마 후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석을 할 때 and it, but it 뭐 있을 수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있을 쓸게요. 또는 for it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만약 그녀였다면은 and she, 그 다음에 but이었다면은 and but she, for면은 for she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and는 그리고고 but은 그러나잖아요. 근데 for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because나 as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 for로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제.
그러나 그것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벗의 해석하면 좋겠죠? 닫지만 그것은 닫혀 있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는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거 연결하면 되겠죠? 그는 그 언덕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해되시죠? for는 언제 쓰냐면 이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녀를. 왜냐하면 그녀가 예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일 때 for를 씁니다. 알겠어요? 원인을 나올 때. 그 다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관계 대명사를 배웠어요. 관계 대명사는 똑같은 명사를 뒤에 뺐었죠. 왜? 관계라는 말이 연결해준단 말이고 대명사란 말이 명사 대신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부사는 비슷해요. 연결해주면서 부사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who나 which나 이런 거였는데 관계 부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where, when, why, how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관계 부사 봐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place 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I'd like to go on a vacation to the place 였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꾸며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곳은 내가 방학을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뭐 to the place, at the place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the place를 만약에 애를 써볼까요? 자, the place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뺐어요. 그러면은 at이 남죠. 앞으로 꺼내요. 뭐가 됩니까? at가 되죠. 그러면은 this is the place at which I'd like to go on a vacation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와보세요. 방금 내가 뭘 뺐어요? 명사를 뺐죠. 그래서 which를 써서 at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at the place는 뜻이 뭐냐면 그 장소에서 라는 장소의 부사예요. 장소의 부사를 싹 다 빼버리면 at the place 다 빼버리면은 이번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where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방금처럼 at the place였다면은 at랑 where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방금은 이제 장소였기 때문에 at이 나왔다고 보는데 또는 in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표면 위라면 표면이면은 on이치, 그렇죠? 좁은 장소면 at이치, 넓은 장소면 in이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런 거랑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우리가 어떤 날짜나 요일이면은 on을 써잖아요. on the day 이런 식이었다면은 on이치랑 똑같을 수 있는 거고요. 넓은 장소, 다시 어떤 연도나 계절이나 달이라면 in이치, 그 다음에 시각이라면 at이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봅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or the reason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for the reason을 표현할 수 있는데 for the reason R-A-S-O-N 이걸 다 빼게 되면은 y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he reason만 뺐다면은 for가 남잖아요. 그럼 앞으로 꺼내면 for이치가 되죠. 그 다음에 방법은 원래 뭐가 있냐면 in the way 그런 방식으로 라는 뜻인데 the way를 빼게 되면은 in이 남죠. 그럼 in이치가 되는 거예요. 다 빼면은 how로 쓰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the way how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네, 둘 중에 하나만 써요. 얘는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있죠. 아래 문제 봐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1번 봐보겠습니다. 관계 부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빼야 되냐면 이 명사랑 똑같은 이것만 빼면 안 되고 그 집에서라는 장소의 부사를 다 빼줘야 돼요. 이걸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장소로 보고 얘를 뭐를 쓰는 겁니까? where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this is the house where she was born 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관계 대명사를 쓰고 싶다면 the house만 빼고 in이 남잖아요. 앞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in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 부사를 꼭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 빼고 where를 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런 것만 이해하면 다 똑같아요.
자, 나는 나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나랑 똑같은 걸 빼야 되는데 that day가 똑같네 라고 빼면은 안 돼요. 왜? 이거는 명사잖아요. 이건 빼면 안 되고 이거 다 빼야 돼요. on that day가 뭡니까? 시간의 부사입니다. 이걸 싹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걸 시간으로 보고 뭘 쓰는 거야? when을 쓰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서 which가 맞냐 아니면 where이나 when이 맞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day만 보고 무조건 when을 쓰면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on이 남아있거나 on이 여기 앞에 써있거나 하면 답은 which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place, place 장소네 하고 바로 where를 고르면 틀릴 수도 있다고. 물론 여기서 where인데 여기 보시면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곳은 내가 그녀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자, 봐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장소에서 그러면은 뒤에 뭐가 있었냐면요 at the place가 있었어요. 나는 그 장소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어 있었다. 근데 at the place 다 뺐죠. 이거는 시간의 부사이기 때문에 다시 장소의 부사이기 때문에 where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4번 봐보세요. 4번 같은 거 보고 호텔 호텔 장소네 하고 where를 걸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hotel이었는데 두 번째 문장은 I've stayed in the hotel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인도 호텔을 다 뺐다면 where이 맞겠죠. 하지만 이번에 뭘만 뺐어요? 도 호텔만 뺐잖아요. 이건 명사예요. 명사 빠지기 때문에 답은 which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곳은 내가 그 속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호텔이다. 알겠어요? 방금은 4번 가지고 오답을 유도했는데 보통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딱 봤을 때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있죠. 더 플레이스, 더 타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오답을 많이 유도해요. 플레이스 장소네 하고 골라버리니까 바로. 근데 오히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 조심하시고요. 시간을 까지 부사를 뺐는지 명사를 뺐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5번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내가 건강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보면 이것도 나는 건강하다 빠진 거 없죠? 빠진 거 없는 거 보이죠?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for the reason이라는 부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건강하다 이 말이야.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번엔 why. 딱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빠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면 부사가 빠진 거예요. 명사가 안 빠지면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게 안 빠진 거기 때문에 완전해 보여요. 명사가 안 빠지면. 그래서 좀 완전해 보이다 싶으면은 부사, 관계부사 빠진 것처럼 보이면은 관계대명사 쓰시면 됩니다. 자, 사물은 어떤 달이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 나오는 달이다. 그러면은 빠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빠진 거야? in the months라는 뭐가 빠진 겁니까? 시간의 부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when. 잘 모르겠으면 뭐 명사 안 빠졌으면 관계부사, 명사 빠졌으면 관계대명사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in이라든가 at이라든가 on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반대가 답인 경우에는. 자, 복합 관계대명사는 먼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합계사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있어요. 이때 다 에버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두 가지 해석은 아닙니다. 복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로 쓰여서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서 쓰여가지고 쓰이는데 무조건 양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whoever가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해석을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whatever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나, whichever는 뭐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부사절을 쓰게 되면은 다 양보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하더라도,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어떤 것을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있어요. 말 좀 어렵죠? 여기 봐보세요. 이건 딱 끊어졌잖아요. 이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네가 어디에서 운전하더라도 너는 교통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부사절에 쓰이는 거고요. 이거는 그녀는 항상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죠? 그죠? 하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아래 거 설명했는데. 자, 봐볼게요. 우리가 wherever, whenever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때나 장소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부사절일 때는 뜻이 다 비슷해요.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인데,
장소의 부사절로서 했을 때는 뭐뭐 하는 곳은 어디나, 시간의 부사할 때는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however는 여러분 그러나의 그 뜻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접속 부사일 때고요. 복합 관계의 부사일 때는 양보의 뜻으로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 뜻이 있어요. 알겠어요? 조심하시고. 옛날에 고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how냐 however냐를 물어봤고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왔어요. 답은 뭘까요? 답은 however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절이고요, 얘가 부사절이거든요. how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는 얼마나의 뜻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의 뜻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명사절에 쓸 수 있어요. 간접문으로서. 근데 부사절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however는 부사절에만 쓰여요. 부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답은 however.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왜 헷갈리냐면, 우리 보통 시험은 how냐 however냐 보다는 보통 저학년 때는 how냐 what이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what은 명사 역할, how는 부사 역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인 how가 답이다, 이런 게 많은데 이건 고등에서는 이렇게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임이 각각 무엇인지, how는 명사절에 쓰이고 however는 부사절에 쓰인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또는 해석 잘하면 풀 수 있겠지만. 해석하래요. 여기 딱 끊어졌죠. 끊어졌다는 것은 부사절에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 뭐뭐 하더라도 뜻이잖아요. 누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방금 앞에도 부사절인데 whenever는 시간의 부사절일 수도 있고 양보의 부사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 당신이 자동차가 필요하다, 사용된다. 그럼 언제든지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네가 차가 필요할 때가 언제든지 내 차를 사용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든 이메일을 보냈다기 때문에 어디에잖아요. wherever. wherever. 그 다음에 누구든지잖아요. 뭡니까? whoever. 그래서 이게 문장이 주어로 쓰인 겁니다. whoever가 명사절일 때는 그 가방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런 식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부사절이었다면은 누가 가방을 원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풀겠습니다. 풀어오세요.